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가 아름다운 중년은 없다? 입니다. 그러니까 물음표예요. 아름다운 중년은 있을까? 아름다운 중년은 없을까? 이런 제가 의문을 표하는 것을 제가 제목으로 해봤는데요. 아름다운 중년은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은 아름다운 중년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나이 든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 나이 들고 싶지 않아요. 아름답게 어떻게 나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주름도 많이 생기고 사회적으로도 소외가 되고 마음도 넓어지기보다는 굉장히 옹졸해진다는 걸 느끼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 아름다운 중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중년은 없구나 라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름답게 나이 들 수 있느냐라고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올해 이제 우리 나이로 예순이 됐습니다. 예순이 되면서 뭐랄까 굉장히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과연 앞으로 얼마큼의 생이 남아있으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되고, 아무튼, 이제 나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생은 얼만큼 남아있으면 또 어떻게 내가 그 생들을 가꿔 나갈 것인가가 저의 그 화두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강연 의뢰가 왔는데, 우리 그 신중년들을 위한 뭔가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받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정말 우리 중년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좀 더 우리가 아름답고 진짜 즐겁고 기쁜 나날을 앞으로 살 수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 나이야 가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전 다 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왜냐하면 나이 드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못해요. 제 생각입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지만 아름다울 수 없는 게 바로 어떤 중년, 노년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왜냐하면 저를 생각을 해볼 때 그렇더라고요. 거울을 보면 하루하루 늙어가는 게 너무나 정말 어떻게 진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1년 전 사진, 3년 전 사진 이런 게 SNS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보면 와 1년 전인데 너무 젊었어요. 요즘은 이제 SNS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3일 전에 찍은 사진만 봐도 왜 이렇게 젊어 보여요? 그러니까 저 진짜 나이 들기 싫거든요. 그래서 아름답게 나이 들기란 사실 없어요.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름답게 나이 드는 것은 없어 하고 포기하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으로 외면으로 조금 더 우리가 그 속도를 늦추고 그 나름 그 안에서 조금 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저도 하다 보니까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름다운 그 중년은 저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름다운 중년은 없다? 라고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근데 요즘은 정말 뭐 옛날 나이하고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쉰이면은 거의 뭐 손주 보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뭐 쉰이다 또 지금 예순이다 하면 옛날에 우리가 느꼈던 그 나이하고는 뭐 거의 10년, 15년 이상 어떤 나이 차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잖아요. 누가 저를 보고 예순이라고 하겠어요? 그쵸? 리액션이 없네요. 네, 섭합니다. 네, 저야 뭐 물론 의술의 힘도 많이 빌리고 이제 합니다만은 네, 의술인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네.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정신적인 어떤 그 마음가짐, 그 다음에 어떤 내면적인 어떤 그 준비, 그러니까 외면과 내면이 함께 이렇게 우리가 같이 균형점을 갖고 갈 때 어떤 정말 아름다운 중년은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얘기를 제가 자꾸 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표가 나가는데 제가 분류한 게 아니라 유엔에서 이렇게 어떤 그 나이를 구분한 그런 표입니다. 이게 KBS에서 나온 그 화면을 이제 캡처를 한 건데요.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확인을 한 건데
옛날과는 굉장히 나이 개념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65세까지를 청년으로 유엔이 구분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중년을 논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65세까지를 이제는 청년으로 본다. 이런 그 구분이 나왔고, 66세부터 거의 뭐 80살까지가 이제 중년인 거죠. 그러니까 80살부터가 진짜 노년으로 가는 거고, 뭐 100세 시대란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110세 시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의 그 수명의 길어짐에 따라서 이 중년, 노년이 인생의 거의 반 정도는 차지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중요한 시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그 나이를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요,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중년은 정말 위기의 나이다. 뭐 청년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사실 그 중년도 그에 못지않은 굉장한 갈등과 이런 파도, 태풍을 우리가 넘나드는 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라는 이야기 있죠? 저는 정말 그거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진리. 저를 보더라도 전 아이가 이제 24, 25, 제가 예순이지만 결혼을 35에 했습니다. 그래서 36, 7에 이제 두 아들을 낳고 이제 예순이 됐지만 솔직히 마음은 20대 때로 그냥 저는 쭉 지금까지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말 그냥 그 미친 개 같이 뛰어놀고 싶고요. 어디 가서 눈치 안 보고 막 춤도 추고 싶고요. 뭐 연애도 하고 싶고요.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이렇게 쏘다니고 싶고 울고 싶을 때 울고 막 그냥 폭소도 터뜨리고 싶고 그 초등학교 동창들 중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면 야 뭐 그래 뭐 그랬어 그 선생님 말이야 어머 진짜 되게 멋있었는데 그때 꽃 갖다 준 애가 너였니 어머 네가 좋아하던 애 걔 있잖아 이렇게 막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그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나이의 갑옷을 입기 때문에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아닌 척 하면서 우화를 떠는 거죠. 뭐, 이렇게, 네, 그러셨어요. 네. 저는, 뭐 그런 마음은 없고요. 우리가 늘 균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나이에, 나이 값을 해야죠. 이러면서 이제 우화를 떨긴 하지만, 진짜 마음은 똑같아요. 저희 아이가 24, 25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저를 엄마로서만 보지만, 그 내 아들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면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질투라든가 어떤 관계에서 오는 갈등, 또 여자친구를 사귈 때의 어떤 뭐 그 마음의 어떤 요동치는 것들, 뭐 이런 그 얽매이는 거, 뭐 집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제가. 예. 근데 그럼 성장을 안 했다고 보기보다는 인간의 마음은 사실 그 똑같은데 거기에 자꾸 나이의 그냥 테두리가 우리를 그냥 막아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노인정 가보면 70, 80 되신 어르신들도 막 싸우잖아요. 화토 치다가 막 싸우고 삐져서 집에 가고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뭐 제가 날 더 좋아하고 뭐 나 저 노인은 뭐 내 거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 노인대학 이런 데 싸우시기도 하고 이렇게 노인정 이런 데 가보면 정말 그 초등학교 아이들 노는 것처럼 그렇게 노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진짜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중년이 그 위기의 그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50, 60, 70 이렇게 나이가 되면은요 그냥 뭔가 우리가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봐도 해본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리고 안 가봤는데 막 다 가본 것 같고 그 잘은 모르지만 다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라떼라고 하잖아. 나 때는 뭐 이러면서 내가 다 해봤어. 내가 해봤는데 말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 중에 가장 그 지독한 암이 어떤 암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해봐서 암.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다 해봤는데, 아, 내가 다 해봐서 알아. 야, 너 그것도 못하니? 야, 우리 때는 그거 그냥 일도 아니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봐서 암. 이런 그 고질병이 우리 중년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해본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다 아냔 말이죠. 다 몰라요. 우린 죽어도 모른다는 거죠. 사실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일도 모르고 죽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중년이 되면 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남편 있고, 자식 있고, 돈 있고, 시간 있고. 뭐 물론 뭐 남편 없는 분도 있고 뭐 돈 시간 없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어떤 평균적으로 볼 때는 남편 있고 자식 있고 돈 있고 시간 있고 뭐 이렇다 보니 경험 있고 이렇다 보니까 뭔가 적당히는 있는데 그렇다고 만족도 못해요. 행복하진 않아. 뭔가가 늘 부족한 것 같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욕구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늘 섭섭마귀가 있어요. 왜 날 인정 안 해주지? 왜 날 노인네 취급하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아, 쟤네는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아우, 너무 답답해. 아니 말이야. 빠릿빠릿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일처리를 저렇게 하나. 뭐 나를 혹시 뭐 좀 늙었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그 섭섭마귀 같은 게 막 마음속에 그득하고. 저는 옛날에는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저절로 이렇게 뭐랄까 사람이 교양이 있어지고 참을성도 있어지고 인간성이 완성이 되고 품격이 높아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60이 되고 보니까 오히려 더 옹졸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제 마음이. 옛날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이가 먹으면 정말 저절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는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제가요 못돼지고 있어요. 그냥 지적질막 하고 싶고요. 아니 왜 어떻게 저거밖에 못해? 정말 나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는 말이야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회사도 일찍 가고 늦게 퇴근하고 뭐 열심히 하고 허리띠 쫄라매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 것들은 말이야 다 갖췄는데 이런 마음이 막 들고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을 안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막 입으로 막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제가 막 그 못된 어떤 그런 충고, 조언, 막 지적질 이런 게 막 나오고 막 인상 찌푸려지고 이것을 제가 인격적으로 누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뭔가 내 마음에 그 불만이 있을 때 그걸 표현하지 않고 잘 내가 내면으로 삭혀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이 사회 일원으로서 젊은 사람들과 어떤 내 또래들과 정말 잘 지낼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절대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덕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이를 악물고 노력해야지 이 덕이라는 게 쌓이는 거지 저절로 쌓이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정말 절감하면서 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이 되면 이렇게 아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다 해본 것 같고 새로운 게 없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호기심이 일단 없어지고 귀찮아져요. 비 오면 나가기 싫고 또 뭐 더우면 나가기 싫고 아유 뭐 어디 걸어가라 그러면 아유 뭐 땀나고 귀찮은데 뭘 거기까지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뭐 한 30분 차 타고 가야 되면 아유 나 차 타는 거 얼마나 싫어 뭐라든가 뭐 지금 이제 강의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해 듣고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열심히 강의를 찾아 듣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열정의 소유자들이신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아우 내가 그냥 뭐 집에서 그냥 이렇게 뭐 집에 있는 거 먹고 이렇게 누워 있고 TV 보고 이러면 되는 거지 내가 뭘 거길 전시회를 가 내가 뭘 영화를 거기까지 가서 봐야 돼 뭐 배우러 가 아이고 나 배우는 거 귀찮아 아이고 모든 게 다 귀차니즘에 어떤 빠질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중년이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꿈은 청년의 것이야.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이제 와서 뭘 해? 나 뭘 배워? 난 배울 것도 없고 배우고 싶지도 않아. 나 배우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고 별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난 이제 사고 싶은 것도 없어.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명품백 나 무거워서 싫어. 뭐라든가 뭐 좋은 옷 입고 나갈 데도 없어. 뭐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그 불처럼 일어나는 뜨거움 그런 그 열정과 꿈과
어떤 생기와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이 중년의 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그 위험한 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그 중년이 되면 또 하나 없어지는 게 뭐냐면 감탄이에요. 감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제 강의를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다 보면 특히나 이제 중년의 남성들이 그렇습니다. 참 감탄 안 해요. 감탄하면 누가 때리나요? 감탄 안 합니다. 그냥 뭐 누가 웃으면 막 뭐 이렇게 누가 때리는지 진짜 다 이렇게 앉아갖고 그냥 어디 한번 나 좀 웃겨봐라. 어디 잘 하나 두고 보자. 이런 그 자세로 주로 이제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탄이 굉장히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탄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감탄이 나를 오히려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거든요. 그 소리에 힘이 있기 때문에 소리에 말에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겠다 이렇게 하고 밥을 먹으면 정말 그 밥이 맛있어요. 근데 아유 어디 이따구로 밥을 하고 있어. 아유 여기 뭐야. 정말 맛없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서 정말 이 제주 이 아름다운 데 와서 막 바다에 가서 막 갈매기 날고 막 현무암이 있고 새파란 바다에 막 구름이 동동동 떠 있는 그런 김영 해수욕장에 가서도 그냥 바다 뭐 딴 데 다 바다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그 삶이 피폐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어머 세상에 어머 여기 바다 색깔은 너무 달라. 어머 세상에 어떻게 저런 블루가 있을 수가 있지? 아 진짜 아름답다. 나 너무 잘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 말이 나를 막 붕 뜨게 하고 즐겁게 해준단 말이죠. 근데 이런 리액션과 감탄이 없어지는 나이가 바로 중년이기 때문에 삶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감탄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리액션을 잘 하거든요. 저한테 사람들이 리액션 대학 나왔냐고 얘기해요. 진짜 리액션의 여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에 여행도 많이 다니는데 지방 가서 어떤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진짜 저는 웬만하면 너무 감탄해요. 어머 세상에 이 묵은지 이거 몇 년 된 거예요. 어머 세상에 아유 대표님 여기 이거 묵은지 이거 어디다가 도대체 이거를 묵은지를 보관했길래 이렇게 묵은지가 맛있으면 세상에 짜릿짜릿한 게 이거 하나 갖고 밥 몇 그릇 먹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어머 솜씨가 대단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반드시 나올 때 묵은지 한 통씩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한 통씩 막 싸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디 가나 이렇게 막 감탄하고 좋으면 막 춤추고 좋다고 하고 맛있다고 하고 사람도 막 어머 만나고 싶었어요. 너무 어머 세상에 세상에 어쩜 이렇게 훌륭하세요. 진짜 멋있으세요. 막 이렇게 감탄하면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가깝게. 그러면서 제 삶이 참 많이 풍요로워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 먹었다 해서 감탄하면 뭐 사람이 좀 뭐 가벼워 보인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탄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거. 주책 맞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귀차니즘이 있고 꿈이 없고 뭔가 결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문 밖에 박차고 나와야지 뭔가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 중년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썼지만 노행입니다. 그러니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중년이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공감하고 감탄하고 호기심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바라봐야지 우리 중년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굳이 뭐 지금 있는 사람 만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뭐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근데 새로운 친구 절대 안 만들죠. 기존에 있던 친구들은 다 하나씩 둘씩 이제 죽어나가는 나이가 되면서 그렇지 않나요? 서서히 이제 친구들이 하나 둘씩 이제 떨어져 나가요. 한번 싸움하면 또 삐져갖고 또 안 만나요. 또 뭐 어떤 친구는 또 아파서 못 나와요. 요즘은 이제 부모상이 아니라 저희 나이 되면 이제 본인상 뭐 이런 안 좋은 그 소식도 막 들어오고 합니다. 정말. 그러면 친구들이 하나 둘씩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새로운 친구는 만들지 않으면서 외로워 죽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갖고. 그러면서도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남성들. 우리 여성들은 그래도 이렇게 막 버스 타고 다니면서 옆에 누가 앉으면 아이고 애기 몇 돌 됐어요. 아이고 귀엽다. 어디 사세요?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도 동네에서 만들고 하는데 남성들은 그냥 말 걸으면 누가 진짜 쳐들어오는 줄 아는 거죠. 절대 그냥 자기 성을 딱 쌓고 이렇게 성을 부수지 않는데 저는 그런 어떤 성과 자기만의 권좌를 부수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스스로 위기를 만드는 중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세상이요 너무나 스마트하게 진짜 눈 돌아가게 빨리 바뀌지 않나요? 너무너무나 스마트하게 빠르게 편리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정말 이 세상이 편리하기만 한가요? 편안한데 평안하진 않은 것 같아요. 편안과 평안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편리해지고 편안해지지만 왜냐하면 기계가 다 해주고 뭔가 수고를 많이 덜어주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평안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은 불편하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시대가 오면서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들 다 사용하세요? 전 사용 다 못하거든요. 그리고 어디 카페 같은 데 가면 요즘에 그 입구에서 그냥 화면으로 막 터치해 가면서 주문하잖아요. 그리고 은행 같은 데 가면 너무 뭐가 복잡하고 진짜 하다못해 비행기표 하나 끊으려고 해도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겨우 끊으면 또 환불하거나 하잖아요. 또 환불이 왜 이렇게 복잡해요? 뭐 어디 들어가야 되고 이제 전화로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이게 세상이 스마트해지면서 마음은 점점 내가 공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떤 그 어르신이 식당 가서 뭔가 주문하다가 그냥 30분 동안 주문하다가 그냥 울고 나왔다고. 저 그거 너무나 절감하거든요. 지하철을 타도 지하철 노선표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버스 노선도 왜 이렇게 복잡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 아주 버스 타는 게 진땀이 막 나요. 버스 좀 갈아타고 하려면 옛날엔 버스 정류장에서 그냥 기다리면 됐잖아요. 지금 뭐가 이렇게 몇 시에 도착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집에서부터 몇 시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한지 막 알아보고 막 가고 나가고 하는데 편리하긴 한데 굉장히 마음이 뭔가 이렇게 저는 평안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상을 언캐니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 거죠. 이렇게 기이한 현상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에서 뭔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분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혼돈의 어떤 상황 그런 것을 언캐니하다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우리 중년한테는 진짜 언캐니한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좋은 세상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또 어떤 그 중년에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행복하지 않은 시대를 살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그 세대를 과연 넘어가면서 정말 내 마음의 그 평안과 어떤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언캐니한 시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 뭐 대학을 가서 학위를 따거나 뭔가 새로운 걸 공부해서 새 직업을 얻고 뭔가 책을 봐서 뭔가 이론을 구축하고 뭔가 이렇게 습득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배우고 그걸 익히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내가 바로 서려면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 생각입니다.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잘 놀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도 저희 아이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공부해라 이야기를 별로 해본 적이 없고요. 놀라 그랬어요. 야, 노는 게 공부야. 예. 세상에 노는 것만큼 좋은 공부는 없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아이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나가서 놀고 뭐 운동을 하고 친구들 만나고 춤을 추러 가고 여행을 가고 어디 뭐 모임을 가고 그런 것들이 다 세상에 점을 찍는 거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점을 찍는 거라고.
그 수많은 막 점을 찍다 보면 공부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어떤 그 논다면 그 노는 것이 수많은 점을 찍으면서 그게 나중에 모자이크로 바뀌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면이 되고 그 면이 형상이 되고 그것이 또 입체화가 된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나가서 놀아. 노는 게 공부고 네가 이게 너의 재산이 되는 거야. 잘 놀아. 잘 놀아.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청소년기에 그 놀 시간이 없는 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중년은요, 정말 잘 놀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있고, 청년 시대보다 돈이 있고, 그쵸? 마음의 여유도 있어요. 어느 정도 아이들도 키웠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뭐 돈의 여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남편이라든가 가족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시기잖아요. 그쵸? 물론 지금도 뭐 어디 놀러 가자면 나 남편이 못 가게 해. 나 애들 밥 해줘야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제는 대부분 거기서 약간 노연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지금도 뭐 남편이 어디 가면 큰일 나 죽어 뭐 당신 빨리 들어와 뭐 어딜 놀러 가 이런 남편은 요즘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냥 허락받지 않아요. 그냥 통보해요. 통보. 그래도 되는 나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나가서 무슨 새 애인을 얻을 것도 아니고 뭘 하겠어요. 제가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남편에게 나 2박 3일 뭐 놀러 가. 전 남자들하고 놀러 가요. 우리 남편이 그 남자들 다 알아요. 다 그냥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는 의심하고 통지하고 이럴 나이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놀러 가면 여자랑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뭐 가서 뭘 하는 전 신경도 안 씁니다. 네. 이제는 서로가 이제 이렇게 믿을 만한 나이가 됐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시간과 돈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시기가 바로 중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잘 놀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건강 관리만 잘 한다면 잘 놀아야 되거든요. 근데 노는 거는요, 이게 놀아본 사람이 노는 거예요. 갑자기 자 우리 놀자. 자, 노는 거야 지금부터. 놀아지나요? 그게 안 되거든요. 뭔가 몸에 안 배면 막 놀자 그러면 뭘 하고 놀지? 누구랑 놀지? 어디 가지? 화토를 쳐야 되나? 아니 나는 골프밖에 모르는데 라든가 뭐 그냥 술이나 먹어야 되나? 뭐 이렇게 뭐 등산 뭐 너무 뻔하게 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사실 놀아야 돼요. 전 놀자 하기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조금 특이하긴 한데 젊어서부터 굉장히 많이 놀았어요. 진짜 대학교 때도 놀고요, 뭐 고등학교 때도 놀러 많이 다녔고요. 제가 좀 까졌는지 모르겠는데 뭐 연애도 중학교 때부터 하고요. 그렇게 놀러 다녔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놀다 보니까 노는 게 이렇게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는 구성을 제가 참 잘해요. 그래서 총무 있잖아요. 놀자 총무예요. 놀자 총무. 그래서 이렇게 몇 명이 모인다 그러면 막 기획을 해요. 저는 이번에는 어디를 가서 뭘 먹어야 되고 너는 뭐 준비해야 되고 우리 오늘은 테마를 어떻게 정할까 막 이러면서 우리 오늘은 꽃무늬 옷을 입고 한번 모여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꽃무늬 옷을 입고 우리가 한번 모여보자. 그래서 한 장소에서 우리가 진짜 꽃무늬 옷을 입고 그날 꽃무늬 베스트 드레서 상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저 이거 꽃무늬 옷 사러 남대문 시장을 막 뒤졌어요. 그래서 꽃무늬 티셔츠에다가 꽃무늬 이 바지에다가 꽃무늬 고무신 신고요. 꽃무늬 선글라스 끼고 꽃무늬 핀 꽂고 뭐 꽃무늬 팔찌에다가 꽃무늬 반지 끼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유치찬란한 꽃무늬 옷을 입었다가 제가 베스트 꽃무늬 드레서 상을 받았던 그 사진인데 사진만 봐도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제가 주도를 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이렇게 같이 모이는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 저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도 있고 물론 어린 사람도 있는데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모여서 저는 이렇게 막 놀거든요. 그래서 음악도 틀어놓고 막 그 뭐 막춤도 추고 이러면서 이렇게 놀았는데 이렇게 노는 것도 자꾸 이게 놀아봐야지 이 노는 어떤 이 습관이 배인다는 거죠. 그래서 노는 것도 이게 반복이 필요하고 굉장히 이게 어떤 그 연습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노세요. 어디 놀자 뭐 어디 놀자판 생겼다 그러면 그냥 틈만 나 가셔서
한번 멋지게 한번 멋들어지게 이렇게 놀아보세요. 처음에 물론 어색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약간 꼬다는 보리자루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은요 세상에 반복만큼 좋은 공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어디 노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요 그냥 열심히 뛰어가서 마음껏 노십시오.